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소 회장 김대기로 합니다. 오늘 여기 아주 그냥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거 우리 이경희 전 이사장님하고요. 이양희 대구지역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찰 생활을 제가 한 3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년에 수사 업무를 갖다 한 28년 하면서 보통 보면 일선 경찰서에서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단순 마약 사범들이죠, 그죠? 그런 게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나서 근거하고 수사를 하는데, 제가 마약이라는 이 전문 수사를 한 거는 지금 한 7,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7, 8년째 지금 마약 수사를 하면서 느낀 게 갑자기 변화가 너무 심하다. 7년간에 제가 느꼈던 게 이거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아까 우리 박성수 교수님이나 우리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이 범죄 교수 있지 않습니까? 암수 이런 거. 이건 아마 수치상의 이론이고,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이게 어떤 그런 부분은 그 이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약류가 밀환입돼서 판매책들이 판매하는 게 엑스터시 같은 경우는 한 알, 두 알이 아니고 10만 정, 20만 정입니다. 한 사람이 다 먹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게 금방 소모가 되고 다 날아간다는 거는 그만큼 쉽게 이게 손을 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신종마약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수사기관에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손손 방식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렇게 단순 구분되기 때문에 어떤 지술만 있어도 충분히 근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정말 이 다크웹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추적하는 자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사람을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상 어려움도 많지만은 최근에 저희들은 수사 방식을 온라인도 가지만은 오프라인도 같이 해야 되는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한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사 인력이 좀 많이 부각돼야 되고, 여러 가지 첨단 이렇게 검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동원돼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펜타닐 사건이 제가 2021년도에 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에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낀 게 이 펜타닐 사건입니다. 여기 우리 와 계신 우리 윤승미 경남도의원도 오셨고요. 우리 박정희 사무부장님도 오셨고, 경남아태본부,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의 최은영 장사님도 오셨는데, 경남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펜타닐 사건도 했고, 올해 또 식욕 억제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경남에는 청소년들 다 마약만 하나 이렇게 현재 소문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 애들은 몇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청소년들 피해 사실 때문에 다른 지역을 말씀 못 드리지만은 우리는 관계없다는 듯이 아주 계신 거예요. 철저한 무관심.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은데. 언론에서 나온 게 경남이니까 경남만 심각하지 우리는 괜찮아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도 청소년들은 약을 계속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나비약. 저희들이 근거를 했거든요. 63명입니다. 제일 어린 학생이 08년생입니다. 13살. 13살이 8명이나 있습니다. 걔들이 투약이 아니고 판매했어요. 판매. 그게 저희 지역 아니거든요. 강원도, 대구, 서울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교육부, 교육청이고 도청의 담당 공무원이고 그 지역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다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와 관계없으니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세요? 경찰청에서 자기들한테 통보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통보해줄 수 없습니다. 그 청소년인데 저희들이 통보해갖고 교육기관에서 학교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대학밖에 없어요. 재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개인은 이 수행정보랑 개인 건강정보는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저희들이 그 청소년을 만약에 학교에다 통보했다. 그럼 청소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사범으로 손직해가지고 그 지역에 못 삽니다. 그거는 재활이 아니고 그 청소년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도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는요, 처음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좀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좀 바꿨습니다. 저는 청소년 범죄 중에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전체적인 동향하고요. 그리고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 중에서 펜타닐 패치 사례, 그리고 나비약 사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어떤 내용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지. 이 펜타닐인데 그 고교생들이 학교에서도 하고 실내에서 재배하고 대마 재배하고 외국인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그죠. 뭐 연예인도 나오고 소방관, 비트코인 이런 용어들이 아주 생소합니다. 래퍼가 구속이 되고 여기 보면 학생 주부 일상에 파고든 마약이죠. 현재 실상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마약 통째 인천청에서 인천 마수대에서 했던 고등학생이죠. 텔레그램 판매체.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왔죠. 그죠? 심각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우리들 아이들마다 뱅든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인터넷 클라우드라는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펜타닐, 텔레그램, 공부 잘하느냐, 그래 보면 나비야, 그리고 최근에 했던 다크웹이라든지, 미디어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수리남, 독전, 마약과 관련 영화들이 이렇게 클라우드가 많이 검색이 된다는 거죠. 저 나머지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보니까, 그만큼 최근에는 미디어가 청소년들 마약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분들은 보통 보면 한 5년 정도 통계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10년치 통계를 내봤습니다.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치 통계를 내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2012년도가 청소년이 38명이었어요. 2021년도에는 450명.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통계를 보게 되면요. 한 1%에서 1.5% 왔다 갔다 했는데 2021년도에는 전체 범죄자 중에서 마약사범 중에서 청소년이 2.8%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 통계상으로보다 굉장히 급증한 걸 알 수가 있고요. 한 10년치 통계를 보니까 한 1.4% 정도가 청소년 마약 범죄야. 이거는 어쨌든 14세부터 18세까지, 만 19세까지죠. 그죠?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체 도표를 보더라도, 여기 2017년도에서 여기 2021년도까지 한 4배가 이 가파르게 급증하게 됐다는 게, 2019년도가 20년도가 버닝썬 사건이 있고 하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마약 정책을 만들고 모든 걸 기획할 때, 수사기관에서 근거되는 숫자를 가지고 기한을 한다는 거죠. 수사기관의 노력도에 따라 가지고 그 수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건 안 맞는 거죠. 저는 일선에서 제가 마약 사업을 근거하지만은, 최소한 정책이라든지 예방책을 만들어내려면 추정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각 기관에서 나오는 추정이라든지 한국마약대책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암수범죄라든지 이런 수치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수사기관에서 잡은 숫자로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한다? 저는 현장에 느끼는 제 감정,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저희들 근거하는 숫자하고 잡아야 될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차이가 난다는 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 마약류가 압수되는 걸 한번 보면요. 2017년도에서 21년까지 한 8.4배가 증가합니다. 이 킬로그램 단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kg 압수가 되는 거예요. 2021년도입니다. 마약류가 압수되는 게, 이게 압수가 여러분도 아시는데 공항에 들어오는 게 최근 주체는 택배라든지 국제우편이라든지 함으로 들어옵니다. 국제우편 들어오는데 근거되는 확률이 거의 낮아요. 그런데도 압수되는 양이 이 정도 같으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게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부분도 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년도 대비해서 한 10.5% 정도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저렇다면 우리 마약 사업이 줄었다 이야기하겠죠. 실제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마약 사업은 급증을 하고, 그리고 20대, 30대가 증가를 합니다.
2021년도 16,000명 중에서 56.8%가 젊은 층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0대, 20대 저는 보니까 근거를 하고 난 뒤에 20, 30대들이 20대, 30대에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10대 때부터 해왔다는 거죠. 마약 범죄의 특성, 중독성 때문에 이미 10대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단지 수사기관에 근거를 대지 않기 때문에 통계가 변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약이라든지 향정시설 의약품은 감소가 됐습니다. 대신 마약이 대마가 좀 증가하는 부분.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하는 피의자들 조사를 해보면, 요즘 청소년들은 굉장히 이렇게 자기 몸을 생각하거든요. 피로폰을 갖다 주사기로 몸에 찌른다든지, 어떤 하드드럭, 이런 굉장히 무거운 마약을 할 때는 몸이 상한다는 걸 알아요. 대신 약간의 정신적인 쾌락을 느끼는 대마초라든지 한각 계열이, 아까 우리 박진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케타민이라든지 엑스터시라든지 대표적인 대마초, 이런 한각 계열이 지금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증가한다는 거. 그만큼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라든지 예방기업을 나와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해약물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마약류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마약 사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정확하게 엄연히 따지면 향정신성의약품이니까 마약류 사범 가로 열고 마약, 마약류 사범 가로 열고 향정, 마약류 사범 가로 열고 대마로 해야 되는데, 통틀어서 마약 사범 하니까 수면제 하나를 먹은 사람도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도 지금 마약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고요. 마약류 안에 포함된 부분 대다수가 이번에 문제된 펜타닐,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에 들어있는 필로폰, 케타민, 펜타민, 식욕 억제제죠. 엑스터시. 이런 부분이 마약류고, 그리고 여기 흡입제. 보통 흡입제를 갖다가 마약 사범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한강물질로서 화학물질 관리법상으로 관리되지고,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엄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요건이는 어떻게 법률적인 부분이고,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 이런 게 저희들이 유해약물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치 통계를 뽑으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6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마약 사범이라는 하는 것보다는 향정신 사범인데, 청소년들이 대다수가 마약 그러면 제가 동작을 물어보면 너 마약 뭐라고 생각해? 그럼 대다수가 필로폰 찌르는 동작, 코로 가지고 코카인, 포킹하는 동작,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미디어라든지 각종 영상에서 그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것만이 마약인 줄 알지,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은 그냥은 마약이 아니고 내가 먹다가 끊어도 되는 약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에 정확한 청소년한테 예방교육에 나가면 그 개념을 구분 지어줘야 될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 보통 향정에 보면 법률적으로 가나다라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다수 수면제라든지 우리 내시경에서의 프로포폴, 그리고 식욕 억제 펜타민, 이런 계열은 다 라목입니다. 의료용으로 사용한 게 우리나라에서 총 180종이 됩니다. 일반인도 마약 수사하는 저희들도 180종이 모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약을 잘못 본인이 병원 가서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먹는다면 문제가 없죠. 의약품이니까. 대신 내가 받아서 친구한테 나눠주면 교부행위, 친구 걸 받아오면 수수행위, 내가 소지하고 있으면 처방제 없이 소지하면 소지행위, 마약류 관련하는 분명히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이 모른다는 거죠. 수사관들도 이 내용을 지금 몰라요. 총 180종이 다 마약 사범이라는 걸, 마약류 사범이라는 걸. 과연 선생님들이 알까요? 더군다나 부모님들이, 성인들이 더 모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분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감옥부터 한각이 강하고 부장이 높죠. 처벌도 당연히 높겠죠. 중요한 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겁니다. 2017년도 83종이었는데, 2020년도에 98종, 2022년도에는 180종이 향정약품에 지정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펜타닐 사건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자체는 2021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사건인데 총 그 당시에 언론에는 42명인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추가로 근거했던 것은 총 56명이었습니다. 56명인데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거는 뭐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실제로 뉴스가 한번 간단하게 보시는 게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인 펜타닐을 투약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펜타닐은 아편이나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병원 의사를 통해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거짓으로 아프다는 이유를 대며 펜타닐을 처방받아 또래 친구들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가정집, 경찰이 현장을 급습합니다. 지금 교통에서 왔는데요. 가만히. 바닥에 담배꽁초들과 함께 은박지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일명 펜타닐을 투약할 때 사용한 도구들입니다. 자, 펜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요, 이거. 본인이 이거 뭐 왜 두고 있어요, 이거 지금? 10대 청소년 A군 등 42명은 지난해 6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수십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투약한 펜타닐은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로 보통 말기암 환자 등 고통을 수반하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가공을 거쳐 흡입하면 아편이나 모르핀과 같은 강력한 마약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만큼 중독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당시에 이렇게 저희들이 펜타닐 패치를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요. 제가 마약을 한 7년 했지만 이 패치를 이렇게 투약하는 방법을 저도 몰랐습니다. 7년 했는데 처음 저도 깜짝 놀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경남 지역에 퍼지게 된 계기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어떤 친구한테 그걸 배워서 경남에서 이렇게 처음 퍼지게 되는 2달 만에 확산이 되는 중독성이 굉장히 세죠. 실제로 이 패치 한 장이 병원서 처방받으면 15,000원입니다. 한 통에 10장 되면 15만 원인데 한 통에 150만 원씩 판매를 했죠. 방법은 있죠. 내가 친구한테 친구가 중독이 돼야 사용자가 돼야 제가 판매처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얘는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게 이렇게 본인이 학생들이 심각하게 생긴 게 이렇게 지갑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 갖고 다닙니다. 직접. 가위하고 이런 식으로 빨대. 제가 투약 방법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외부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투약 방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중고등학생한테 일반인들 강의를 할 때 혹시 예방기업을 나가셔가지고 이런 실상은 정확하게 마약에 대한 개념은 안 익혀야 됩니다. 단지 투약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판매하는 구매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숨겨지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제가 만나본 교육 관계자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마약이라는 걸 금기시해야 된다. 학생들은 유튜브라든지 틱톡, 페이스북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교육청에 가면 뭐라 하냐면 우리 학생들은 마약을 몰라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만 모른다 뿐이에요. 이미 유튜브고 뭐고 정보가 열어보면 금방 바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좀 이렇게 저희 성인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보시게 되면요. 제가 실제 조사했던 여학생입니다. 17세 여학생인데 그 당시 고2였어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 남자친구 A와 A의 친구 B가 나옵니다. 이 사건 끝날 때까지 주변에 부모는 없습니다. 누가 아무도 없어요. 그 처음에 어떻게 했냐. 남자친구 A의 친구 B가 기분 좋은 것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합법이다. 이 말에 간 거죠. 마약인지 몰랐던 거죠. 이런 진술이 나오네.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가 멍 때리는 느낌만 받았다. 기분이 좋아지는 등의 감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약을 안 하니까 누군가 몽둥이로 몸을 때리는 듯한 증상이 나왔다. 검단 증상이죠. 대표적인 게. 지금 재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본인도 느꼈죠. 패치 같이 하는 친구가 떨어지면 돼. 단절하면 돼요. 그 좋은 게 휴대폰 전화 해제하고
생활 근거지를 타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부모님이 그나마 같이 단역을 위해서 상담하고 재활 활동하고 이게 지금 현재 펜타닐의 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리고요. 그 당시에 진술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라서 이렇게 무슨 마약인지 몰랐다. 이 학생만인 게 아닙니다. 42명 조사하는 과정에 뭐 대다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변명은 아닙니다. 실제 그렇고요. 또 마약 펜타닐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험성을 몰랐다는 거죠. 거부하면 친구 사이에 왕따, 아까 말씀하신 또래 문화. 그리고 흡연 음주는 교육받았는데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은 없다. 물어봤어요. 마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이 물어봐서 그 부작용이 뭐냐? 정말 기분이 좋았냐?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어지럽다. 메스껍다. 잠이 온다. 속이 울렁거린다. 냄새 난다. 이런 사항을 청소년들이 안다 그러면 접근 안 하겠죠. 단지 처음에 시도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 하니까 바로 접근했던 거죠. 저희들이 그 관련해가지고요. 식약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그 가로니까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기준 의사들한테 지키라고 내려보낸 거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우리 경남마태본부에다 저희들 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식약처라든지 의사, 약사에 다 보냈어요. 약사에서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미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으러 온 약사분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저희들이 그 약사님인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범죄 예방 유공을 했어요. 이미 약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이걸 뭘 의미하냐면 사회 구성 누군가가 관심을 갖는다면 무관심이 아닌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청소년 마약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남마태본부하고 경찰청에 협약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경찰에서 수사 단속을 하면서 갖고 있던 노하우를 학생들 청소년 예방 교육하는데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도와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사법기관에 있는 경찰관이 나와서 마약 예방 중독 교육하면요 학생들한테는 좀 믿깁니다. 어느 정도. 왜? 내가 하면 어떻게 되면 저기 경찰에 잡힌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MOU 체결하고 있는 경찰청하고 경남마약대책운동하고 이렇게 포스터도 하고 창원시청이라든지 진주 청소년들이 많이 모는 지역에 이렇게 예방 홍보 포스터 전광판도 올리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또 경상남도 교육청 책을 교재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 있던 교재가 너무 이렇게 흡연 음주 쪽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교재를 현실에 맞게끔 맞춰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 교재를 우리 계시는 이재규 위원장님께서도 감수도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비약인데요. 나비약은 간단하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 억제제를 SNS를 통해 사고판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독성은 물론 이 환각 증상까지 일으켜 16살 이하 청소년은 복용이 금지된 약인데 이 살을 빼려고 산 13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SNS에 올라온 식욕 억제제 판매 글입니다. 먹고 남은 약을 넘기거나 병원 처방을 받아올 테니 구매 의사를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고교생 A양 등 2명이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여 동안 강원 지역 병의원 2곳에서 처방받은 식욕 억제제는 300알, 한 알당 1,000원에 샀지만 또 다른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5배가 넘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들로부터 약을 산 구매자들도 대부분 10대들로 13살 중학생도 5명이 포함됐습니다. 내 신체나 내 헬 요것도 그 당시에 제가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16세입니다. 16세인데 그 당시에 고2였고요. 여기도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선배 A, 후배 B 나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식욕 억제제를 찾았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체중 증가에 대한 굉장히 내 자신이 없다. 그래서 선배 A하고 B하고 같이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15세가 처방을 받았거든요. 우리 그 펜타민 식욕 억제제
안전 처방 기준에 보면 16세 이하는 처방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처방을 해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펜타닐도 그렇고 식욕 억제제에 대한 그런 부분 안전 기준에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안 계신 분들이 의료인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펜타닐이 왜 이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식욕 억제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그냥 처방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청소년들이 먹었어요. 투약을 해보니까 불면증 오거든요. 암페타민 계열이 각성 계열 아닙니까? 100% 오죠. 가슴 두근거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먹고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우리 한번 팔아보자. 왜? 트위터에 광고가 엄청 올라와 있어요. 이 트위터에 식욕 억제제 나비약 쳐보시면 판매글이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용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 높은 가격에 한 6배 남겼거든요. 하나를 1,000원인데 6,000원에 판매했단 말이에요. 6배 장사에. 되니까 용돈벌이로서 계속 범행을 하자. 이렇게 모의가 됐던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앉아 경찰 조사위에 어떻게 했냐 하니까 반성한다. 트위터가 없애버리고 자기 계정도 삭제하고 그리고 한 명은 친구들하고 안 어울린다고 주소지 옮기고 그리고 본인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이런 재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더라고요. 이때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트위터, 살 잘 빠지는 광고, 주변 친구들, 지금 친구들이 10대들이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길래 이렇게 위험한 마약류인지는 몰랐다. 이런 뉴스. 다이어트 약이 마약류인지는 몰랐다.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두 사건 모두 다 흡연 교육은 받아도 마약류 예방 교육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 그런 공통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요. 나비약은 나비처럼 생겨서 나비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보시고. 그리고 트위터에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올리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택배로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구매자는 또 판매 후기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어떤 맛집을 찾아갈 때는 구매 후기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면 그 집은 판매가 잘 되는 집입니다. 현재 올해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올해 초에 저희들이 이 사건으로 63명을 검거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식욕 억제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아마 올 연말 통계는 제가 봐서는 훨씬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청소년 마약 사범들을 엄중한 처벌만을 이렇게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가 한번 가지면서요. 저는 여기다가 지금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모든 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제가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찰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각종 마약류 예방 교육을 나오면 느끼는 게 공통적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 청소년 눈빛하고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수업인데요. 마치고 나올 때 되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눈빛이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왜? 본인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마약류에 대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마약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는 걸 사법적으로 처리받는다. 내 몸이 안 좋아진다.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제일 이 마태본부에 있는 강고 중에서 한 번만 더 할게는 이 강의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꼭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복창을 시키거든요. 효과적인 치료 예방법은 단 한 번의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마약류라는 것. 그렇게 제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 제가 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오늘 앞에 발표하신 분들 내용을 하고 저 중복되시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예방 교육을 좀 하는 게 청소년들한테 우리나라 마약 사업이 줄어드는 가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